보겠습니다. 자, 4쪽 보시고요. 4쪽. 자, 4쪽에 보시면 그 연습 문제 1번이 있습니다. 그죠? 자, 잠깐 고개 들어 보실래요? 사고를 우리가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왠지 여기까지 읽으니까 불안한데요? 왜냐 그게 습관이 배워서 그래요. 배워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한 개하고 이제 사고력 돼. 이러면 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자 모인 거니까 오늘 수업에 대한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제가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1번을 푸는데 어떻게 푸시냐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저 잠깐 보실래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그냥 쭉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봐요. 만약에 대시 나왔으면 그럼 대시를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if가 나왔으면 if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치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냐면 적은 문장을 읽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문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한 문장만 열심히 노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10,000원짜리 한 개 집어넣으면 두 번째 문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문장을 좀 더 소중하게 보겠죠? 마치 우리가 여름에 막 포도 먹을 때 그 씨앗을 막 씹어 먹으면서 단물까지 쪽쪽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다 이끌어 드릴 테니까 연습하실 때 정답을 도출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상상하면 보기 보고 끼워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제를 도출해서 보기를 보고 보기를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습 문제를 하는데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기 보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주관식처럼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력이 생깁니다. 보기 컨닝하는 순간 이제 또 소설 쓰십니다만. 아시겠죠? 그래서 틀리셔도 괜찮아요. 지금 시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습하셔야지 실력이 늡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거고요. 연습 문제 1번을 푸시고 다 푸신 분만 이제 고개 드시고 야려보지 마시고요. 예, 고개만 드시고 계시면 제가 이제 보고 알아서 이제 수업 진행할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고개 들어볼까요? 예. 겁내지 하지 마십시오. 영어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 쉬는 시간에 이런 거
학생들은 돈 없잖아요. 이런 거 놓고 그러면 이런 거 졸라 좋아합니다. 보통 교수님들 뭐 학생들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거 사오지 마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거 졸라 좋아합니다. 그냥 한 개 올려져 있으면 그냥 그날 수업은 그냥 불사 지릅니다 막. 뭐 억지로 막 삥 뜯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뭔가 좀 도움이 받았다 그러면 그냥 물 한 잔 떠다 주시면 돼요. 예, 보세요. 제 수업은 예습하시면 안 돼요. 예습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예습에서 풀어오시면은 사고력 수정이 안 됩니다. 지금 해보시고 지금 어떤 게 어려운지 느껴보시고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문장을 보시면은 most people attack a new problem.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문제를 공략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통념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y는 뭐뭐에 의해서 이 말이잖아요. 자, 뭐에 의해서? 자, reli는 뭔가에 의존하다 이 말이죠. 근데 heavily가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뭔가에 의존함에 의해서 뭐에? The tools and skill. 자,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굉장히 많이 의존함에 의해서 새로운 문제를 공략한답니다. 됐나요? 대시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굴리셔야 돼요. 자, 명사 다음에 대시 왔습니다. 뭐 아니면 뭐예요? 관계대명사 아니면 동격이죠. 뒤에 게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완전하면 동격입니다. 주어 있어 없어 뒤에? 주어 지금 없죠? 그럼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도구나 기술에 의존해서 새로운 문제에 공략하냐면 자, they are most familiar to that. 자, familiar to 그러면 뭔가에 친숙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가장 친숙한 방법, 가장 친숙한 어떤 도구라든지 기술에 의존함에 의해서 새로운 문제를 공략하는 겁니다. 통념 비판이잖아요.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공략해야 돼요? 새로운 방식으로 공략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정리해 보는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통념 비판이고 친숙한 방법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장 읽으실 때. 시험 칠 때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연습할 때 하시고 모의고사 칠 때 연습할 때 하셔야지 모의고사 칠 때는 이거 안 하셔도 대충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미 나왔지만 답이 자,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좀 더 읽어드릴게요. 정말 또 해설지 보고 막 끼워 맞춰온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네, 볼게요. while이 보이십니까? 뜻이 뭐라고요? 뭐만은 동안에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다? 뭐만은 반면입니다. 상반어에서 보셨죠? do랑 같은 게 while입니다. 한번 컨닝 한번 해보세요. 상반어에 보시면은 접속사에서 우리가 이제 while, 그래 although, though, even if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while이 나오는 문장이 있으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고개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해석은 안 되지만 일단 여기까지 일단 끊으시는 겁니다. 겁내하지 마시고 그냥 한 문장씩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접근법이 자, can work well. 자, 효력이 있을 수 있답니다. 어디에? problems. 이런 어떤 문제들에. 됐습니까? 자,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대시 보이네요. 명사 다음에 대시 왔네요. 예?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럼 뭐다? 관계? 대명사?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 자, there are similar to. be similar to는 뭐뭐와 비슷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those previous 쭉 되는데 그런 문제랑 비슷한 문제? 일단 여기까지. 그런 문제랑 비슷한 문제에는 뭐다?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make가 3단 변환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과거형이랑 pp가 똑같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하실 때 이 made가 과거 동사로 쓰였는지 PP로 쓰였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책상을 만들었죠. 자, make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잖아요. 과거 동사로 쓰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네. 두 번째요. 자, 그 책상이 자, made of wood. 자, 나무로 만들어진 그 책상이 내 겁니다. 이번에는 보세요. 여기에 뭐 which is나 아니면 that is 이런 게 생략이 됐겠죠. 자, 이번에 보니까 뭐냐면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잖아요, 지금. 교수님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가 없다를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목적어는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죠. 그래서 뭐 더라든지 어라든지 뭐 소유격이 나오고 명사가 오겠죠. 자, 아니면은 동명사 많이 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목적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는 문장이 콤마로 마침으로 끝나든지 콤마가 오든지 아니면 전치사가 오든지. 왜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차피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는데 물론 이제 예외적인 문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잘 못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of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정체가 동사 과거입니까? PP입니까? PP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PP라는 게 판단이 되면 얘는 뭐다? 앞에 명사를 수식해 주면 돼요. 되시나요?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지금 previously solved 이렇게 나왔잖아요. solve가 뜻이 뭐예요? 해결하다. 뭔가를 해결하니까 타동사겠죠? 3단 변화 어떻게 돼요? solve, solved, solved. 됐나요? 그럼 얘는 과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얘 정체는 누구다? PP가 되는 겁니다. 얘는 PP가 되고요. 얘는 얘를 수식해 주겠죠? 그럼 이때 도우즈는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받는 거예요. 문제. 그럼 이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이전에 해결되어진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이러한 접근법이 can work well. 효력이 있을 수는 있어. 이런 문제에는. 근데 어떤 문제야? 이전에 해결된 문제랑 비슷한 문제에는 효력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새로운 문제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볼게요. 자, 그러나 그게 종종 실패하는데, 자, 그게 뭐다? fails miserably. 끔찍하게 실패한답니다. 언제? 새로운 문제가 특히 뭐다? novel 그럼 새롭다 이 말이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특히 뭐다? 새로울 때 끔찍하게 실패한답니다. 주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럼 새로운 문제는 어떻게? 친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략하라는 얘기입니다. 필기하십시오. 다 적으셨나요? 적으셨어요? 적겠습니다. 아직도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문장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니까. 왜냐면 제가 한두 문장을 더 읽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구조를 자꾸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자, in this circumstance. 자, 이런 상황에서 됐나요? 자, it is best. 가장 좋습니다. 무슨 구조입니까? 가주어, 진주어. 했죠? 그러면 진주어 자리에 지금 누가 왔어요? to가 왔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정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가정하냐면 자, 아무것도 가정 안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그 문제를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임하잖아요. 그냥 마치 뭐다 당신이 never seen anything like it. 이전에는 이처럼 이와 같은 문제는 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덜 가야 됩니까? 사고력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적게 읽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자, 가주어진 조 보시고 새로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자? 처음처럼 접근하자는 얘기죠. 제 입맛을 다시는 분들 계시네요. 예, 처음처럼 접근하자는 겁니다. 맞죠? 예, 필기하십시오. 오늘 강의 듣고 집에 와서 처음처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연습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습하실 수 있게 프린트해서 찾아가실 수 있게 제가 학원 측에 요청을 해놓을게요. 아시겠죠? 자, 다 하셨으면요. 5쪽에 보시면 자, 지방직 9급. 우리가 이걸 안 봤네요. 자, 보기를 안 봤네요. 보기 볼게요. 자, 보세요. You should have serious attitude. 문장이 좀 길죠? 당신이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답니다. 언제? 자, when using high-tech skill. 자, 최첨단 기술을 사용할 때 당신은 뭐다? 진지한 태도를 가지랍니다. 답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날려주셔야 돼요. 2번 볼게요. 무슨 구문입니까? 가주어, 진주어. 필요하답니다. 뭐가? 사용하는 게. use는 자동사요, 타동사요? 타동사. 타동사, 우리는 타동사. 뭔가를 사용하니까. 맞죠? 그러면 목적까지 끊어야 돼요. 타동사 to가 됐으니까. 그럼 목적 어디까지 끊어요? 여기까지 끊어요. 그러면 실수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보이세요? as 보이죠? 자, 우리는 as 나왔을 때 뭐 약속하셨어요? 이게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보는 겁니다. 뭐 보고? 동사 있는지 없는지 보고. 동사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뭐다? 뭐뭐? 못 써죠, 그죠? 전치사. 자, 실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뭐로써? 거울로써. 뭐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3번. 자, we need to look at the problem. 자, 우리가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답니다. 무슨 대십니까? 하나, 둘, 셋. 무슨 대요? 관계? 대명사. 자, 명사 다음에 대시오 불완전한 문장 왔습니다. 그죠? 예. 오늘 4시간 듣고 가시면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실 거라고.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예?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 예?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지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지문에서 배웠던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보세요. 문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that is already been solved. 이미 해결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답니다. 뭘로? with open mind, open mind로. 되나 안 되나?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처음처럼 접근해야 돼요. 무슨 구조? 가져진 저 됐나요? 자, it is desirable, 바람직하답니다. 뭐 하는 게? to approach. approach 뭔가에 접근하다거든요. 타동사입니다. 그럼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답니다. 뭐로부터? From the perspective. 어떤 관점에서부터. 어떤 관점요? 초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답니다. 그럼 정답 4번이네요. 됐습니까? 네, 적으시고요. 그 다음 문제부터는 보기에 X 이런 거 안 해놓으면 제가 가면서 손가락 때릴 겁니다. 왜 때려요? 하지 마시고. 예? 영어 향상을 위해서. 보기 읽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필기 다 하셨으면은 2번 지문 보는 겁니다. 5쪽에 2번 보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다 읽고 풀어야지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일단 아시겠죠? 버리시고 첫 문장에서 막히면 첫 문장만 계속 노려보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쪽에 2번입니다.
자, 연필로 끊으셔야 돼요. 손으로 짚으시면 안 됩니다. 예, 연필로 끊으셔야 돼요. 틀리셔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자, 볼까요? 아, 전치사 많이 들어봤죠? 전치사가 뭐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전치사? to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저기 제일 뒤에 전치사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뭐 in이 있고 뭐 with 같은 게 있습니다. 전치사는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이제 앞에 위치하는 말입니다. 누구 앞에 위치하냐면 명사 앞에 위치해요. 보세요. 우리가 타동사가 나왔을 때 뭐 예측해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오겠구나. 맞죠? 1이 형용사가 왔습니다. 이건 뭐다? 가주어, 진주어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부터 뭐냐면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는 뭐다? 무조건 명사가 따라오겠구나 예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치사 구라고 표현을 하죠. 구라는 말은 이제 그냥 단어 덩어리고요. 절이라는 말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단어가 여러 개인데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동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전치사 구라고 하는 거야. 전치사 절이 아니고. 아시겠죠? 여튼 그런데 어떤 전치사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네, 안 속삭이셔도 괜찮아요. 막 자유롭게 얘기하십시오. 뭐 있죠? 하나, 둘, 셋. 인이 있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나오면 우리 명사까지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다음에 보세요. 이 방에 있는 그 소년은 is sleeping 자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수식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리죠. 그래야지 계속 뇌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이 강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고치기. 보세요. 수식하는 말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법적인 지식이 막 이렇게 섞여서 너무 흩어져 있는 겁니다. 에? 수식하는 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형용사나 부사. 형용사 뭐 꾸며요? 명사 꾸미죠. 부사 뭐 꾸밉니까? 뭐 동사 부사 하지 마시고 그냥 명사 제외한 나머지 꾸미는 건 다 부사입니다. 됐죠? 그러면 집중하세요. 이 방에 있는 그 소년이 자고 있죠. 이 전치사가 누구 꿈입니까? 명사 꿈이잖아요. 그럼 얘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형용사겠지 뭐. 동의하십니까? 자, 지금 우기고 있나요? 자, 형용사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 소년이 자고 있는데 이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에서가 자고 있다는 걸 꿈이잖아요. 동사 꿈이네요. 그럼 얘는 뭐다? 부사네. 그러면 전치사구는 몇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두 가지 역할이네. 맞죠? 뭐 아니면 뭐?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 보세요. 만약에 이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오면 대부분 거의 99.9%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 형용사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때려 죽여도 얘는 형용사 역할을 못하겠죠? 왜 그렇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얘는 뭐다? 부사겠네요. 부사할 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할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 전치사고 앞에 명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얘는 무슨 역할? 부사 역할. 부사 중에서도 뭐? 장소죠. 아, 이거 헷갈리십니까? 장소입니다. 그죠? 되셨나요? 아, 그래서 전치사구는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구나. 됐습니까? 네. 적으시고요. 그 6쪽에 적으시면 되는 거 아시죠? 6쪽입니다. 6쪽. 6쪽에 거의 필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있으니까. 네. 그 연습 문제 관련되는 거 빼고는 필기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지우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좀 빨리 지우면 욕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들으세요. 네. 자, 항상 우리는 그 영어 단어들이 그냥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메시지 던져준다 했죠. 타동사는 목적어 올 거야 이 말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 올 거야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나거나 소유격이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 있어야 되죠? 그러면 더 나거나 소유격이 있으면 뒤에 명사가 오겠구나 예측하시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여기에 무슨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명사 앞에 있으니까 명사 꾸미겠죠? 뭐겠습니까? 형용사겠죠 뭐? 형용사 앞에 또 뭐가 있네? 그럼 얘는 형용사 꾸미겠죠? 누구겠습니까? 부사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항상 필기를 빨리 하셨으면 계속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그래야지 이게 보니게 됩니다. 그 뭐 인강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실강 들으시거나 어쨌든 그거 본인 실력 아닙니다. 아시죠? 들으시면서 이해되는 거 본인 실력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얼마나 만드셔야 되냐면 오늘 봐요. 명사 다음에 대시 오고 불완전한 문장은 뭐다? 관계 대명사잖아요. 이게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고 집에 가서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어 엄마 불러가서 설명시켜야 됩니다. 엄마 관계 대명사 대시 뭔지 알아? 아이 몰라. 앉아봐. 이게 명사인데 명사 뒤에 대시 있어. 불완전한 문장 이런 거야. 이게 관계 대명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지식이란 얘기죠. 성함이 어떻게 되죠? 최상호지. 그 이름 물어보면 내 이름 뭐였더라?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아니잖아요 이거. 강의 끝나면 집에 잘 찾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복습은 그게 기준이에요. 이거 복습 아닙니다. 책 보고 사고력 좋아. if 졸라 쉽지. 복습 끝. 아닙니다. 그래서 덮어 놓으시고 머릿속에 한번 굴려 보십시오. 명사들 대시 뭔지, 관계대명사 대시 뭔지, 가주어진 절 어떻게 되는 건지, 사고력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강의 끝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등위족사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수학 좀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뭐 손 들면 큰일 나는 데입니까 지금? 여기 제가 여기서 수업을 처음 해봐서 그런데 여러 가지 뭐 규칙들이 있습니까? 그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네. 손 들어도 돼요? 뭐 지금 뭐 억압받고 있습니까? 우리 다 손 들자 그냥 손 다 안 시키게 손 들어봐요. 나 수학 좀 한다. 됐고요. 자 이거 묶으시면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ay를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등위족사는 and, but, or, so, for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대부분 and나 but이나 or를 봐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얘가 A입니다. 얘가 X 플러스 얘가 A고요. 얘가 Y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얘를 묶잖아요. 뭐 이렇게 문장이 바뀌겠죠? 예?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X 플러스 Y가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 배우러 와가지고 오늘 수학도 배우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등위독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앞에 문장에서 반복되는 거 생략이 돼요. 생략 안 시켜도 되지만 이왕이면 생략 다 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보냐면 등위독사 나왔을 때 세모치기로 약속을 하자고요. 약속을 하고 D를 보는 겁니다. D를 봤는데 Y가 동사다. 그럼 이 등위독사는 동사 동사 나열이네. 뒤에 게 형용사입니다. 누구 나열이에요? 형용사 형용사. 부사면 부사 부사 나열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위독사 나오면은 세모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 세모 친 다음에 뒤에 뭐가 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조가 보인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Y를 보고 X를 유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되시겠죠? 네, 적으시고요. 자, 이런 생각 좀 드시죠? 구조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독해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구조는 2시간이면 강의 다 끝나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질문해요? 지금 3번째 질문하잖아요. 근데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뭔가 소중한 걸 보려면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나치는 게 아니고. 막 차를 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막 빨리 가버리면 옆에 나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데스를 봐주셔야 되고요. if도 봐주셔야 돼요. 구조 강의는 2시간 만에 끝나는데 제가 오늘 단톡 만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동영상 강의 찍은 거 있어요. 구조 분석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2시간도 안 돼요. 제목이 좀 촌스럽죠. 3지구입니다. 왜 3지구냐면 3개 지문으로 끝내는 구조 분석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 대상이 누구냐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반말로 수업할 건데 그거 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단톡 만들어서 거기에 동영상 원본을 다 드릴 겁니다. 원본을 다 올려드리면 원래는 이제 강의 링크를 걸어 드리려 했는데 바쁘시잖아요. 막 컴퓨터 갔다 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원본을 올려드리면 그거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는 학원 측에 말씀드려서 이제 찾아가실 수 있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딱 3개 지문만 분석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뭐 명사 다음에 대시오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쭉 정리하는 겁니다. 3개 지문에서. 그럼 몇 개가 나오냐면 한 30개 가까이 구조가 나와요. 그것만 알면 90% 이상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는 또 연습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세요. 일단은 with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 뒤에 누구 온다고요? 계속 말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명사 어저 끊었습니다. 됐나요? 자, 전치사고 앞에 지금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죠. 어렵습니까? 다시 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명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꾸며서 형용사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명사가 없어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해 못해요? 못하잖아. 얘는 뭐다? 부사. 그러면 도움을 가지고 이 말은 어떤 방법적인 측면 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전치사잖아요. 끊는 겁니다. 이번에 뭐냐면 엄마 봐라 지금 명사 다음에 왔네요. 그러면 뭐다? 형용사겠지 뭐. 그럼 누구의 도움입니까? 과학자의 도움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별거 없죠? 자, 과학자의 도움을 가지고 the commercial fishing industry 상업적인 어업이 자, has found out 발견했답니다. 무슨 대십니까? 동사 다음에 대 무슨 대? 명사들 대십니다. 됐나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오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뭘 발견했냐면 is fishing
자, 그것이 어업이 must be done, 되어져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되어져야 된답니다. if 보이십니까? 만약에 자, it is to be continue, 그게 뭐다? 계속 지속되려면. 그러면 뭔지 몰라도 우리는 if는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노랗게 해놨죠. 그죠?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장이잖아요. should, must 주제입니다. 이거. 예? 그러면 과학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뭐다 계속 하려면 과학적으로 되어져야 돼. 단서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어업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해야 돼. 이게 주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단서 2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보기 볼까요? 보기 긴가요? 안 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자, say no to commercial fishing. 상업적인 어업에 대해서 노라고 하십시오. 주제 뭡니까 우리? 어업은 과학적으로 해야 돼. 2번 볼게요. 자, sea farming seen as a fish business 이렇게 됐어요. 좀 쓸게요. 일단은 그 바다에서 뭐다? 뭔가 양식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얘가 지금 씬이 PP잖아요. 이렇게 꾸며주겠죠. 파란색 잘 안 보이나 보네요. 꾸며주겠죠. 그러면 보여지는 바다에서의 양식인데 얘가 지금 접속사입니까? 전치사입니까? 전치사죠. 동사 없잖아요. 동사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시 비즈니스로서 보여지는 sea farming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번. 자, why does the fishing industry, 왜 그 어업이 자, need science, 과학을 필요로 하는가? 답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overfish animal, overfish 그러면 지금 과도하게 포획되는 동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불법적인 어업의 어떤 형태다 이런 말이죠. 답 안 되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린 뭘 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전도하고 이런 느낌인데 거의 지금 그게 아니고 머스랑 if 봤기 때문에 믿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 뭐 기출 문제인데 이거 내가 그냥 사기 치려고 들고 온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 보기 한번 일단 정리 좀 하시고요. 보기 먼저 정리하시고 제가 앞장면 다시 띄워드릴게요. 자, 보기 구조 분석하시고요. 보기 필기 다 하셨죠? 예. 자, 앞에 보시고 요거 정리하세요.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장사 필기할 때는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생각하시면서. 이 대시 명사들 되시구나 이런 것들. 그 당위성이랑 7쪽에 다 있습니다. 7쪽에. 지금 교재 구성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7쪽에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문장만 더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 풀잖아요. 뭐 시험을 치는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맞냐 안 맞냐를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틀리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맞추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웃긴 게 뭐냐면 독해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집니다. 뒤에 내용이. 예? 그래서 계속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일단은 피싱이 연락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 피싱 무조건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예? 자,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자, with가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까지 끊었죠. 됐나요? 자, with no fishing pressure. fishing pressure는 내가
고기를 잡는데 뭔가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압박감이 있어 없어요? 없죠. 물고기가 여기 100마리밖에 없으니까 너네 50마리만 잡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압박감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에서 뭐에 있어서? 물고기 개체에 대해서.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물고기 숫자가 reach a predictable level, 예측 가능한 어떤 수치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이게 100마리를 잡아야 될지 200마리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과학을 이용하니까 뭐다? 그게 예측된다는 얘기죠. 이 수준이. 근데 어떤 수준이에요? abundance는 풍부함이죠. 그다음 보세요. 등이 족사죠.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뒤를 봐야죠. 동사죠. 연마는 동사 나열이겠네? 맞습니까? 그럼 누구 나열이에요? 얘죠? 되나요? 자, 그래서 그 물고기 개체가 뭐다? 풍부함에 있어서 어떤 예측 가능한 수치로 도달하게 될 거고 그 수치로 뭐다? 계속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이 말이에요. 독해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적게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써보세요. 혹시 수업하다 죽을 것 같으면 손 드시면 돼요. 그때 바로 쉴게요. 네. 한 문장 더 풀고 쉬겠습니다. 알죠? 쉬는 시간에 집에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얼굴 다 익혀놨습니다. 지금. 자, 됐고. 지금 연습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2번. 지문 다 읽다가 제가 돌아다니면서 때릴 겁니다. 지금 구조 분석하시고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네. 자, 시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자, 볼까요? 지금 should 보셨을 거보다 if 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첫 문장 읽었는데 should가 있으면 그러면 그 문장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요약을 하셔야 돼요. 도식화 시키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많이 틀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겁내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목표를 내가 영어를 졸라 잘해가지고 뭐 모의고사 다음 모의고사 칠 때 몇 점마다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요. 예? 오늘부터 뭐냐면 내 목표는 독해 지문 처음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사고적인 관점이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서 요약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그럼 이게 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럼 걔가 한 문장이 되고 두 문장이 되고 세 문장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 문제 풀립니다. 많이 읽어서 문제예요. 많이 읽어서. 대부분 많이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습할 때는 하나씩 보세요. 그래야지 돼요. 에? 자, 보세요. 자, what is one feature?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그랬습니다. 그죠?
자,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미고 있네요. 사회적인 어떤 그 행위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칠판 볼까요? 제가 만약에 글을 쓰는데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 그럼 그 글은 뭐에 대한 글일까요? 영어 잘하는 방법이 쭉 나열되겠지 뭐. 그러면 첫 문장에서 만약에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답변이 뭔지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social action, 사회적인 행위는 그 다음에 should까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회적인 행위는 주관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답니다. 누구에게? doer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do는 하다잖아요. ER 붙으니까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에? 그러면 특별한 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그 행위자에게 주관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볼까요? 보기 봅니다. 근데 학생들은 계속 읽겠지 뭐. 계속 미국에 빠지겠죠. 그죠? 에? 자 볼게요.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사회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얘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관적 의미가 있어야 되겠는구나. 이게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집에서 독해 연습하실 때 첫 문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나오잖아요. 그럼 멈춰놓고 요약하세요. 하신 다음에 보기 보는 겁니다. 걸러내 보세요. 신기하게 풀립니다. 오! 깜짝 놀랍니다. 내 실력에.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자, 보기 볼까요? 아니면 더 읽어볼까요? 네 맘대로 할까요 그냥? 자 보세요. 보기가 좀 길 거기 때문에 일단 필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도 이제는 should는 보이죠? 정리하는 게 좀 서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지문 몇 개 안 했습니다. 욕심 안 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오늘은 사고를 어떻게 고치는지 그것만 알아가셔도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 자,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한 문장만. 당연히 if 동그라미 치셨겠죠? 자, 볼게요. 만약에 two person, 두 명의 사람이 collide,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accidentally, 우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보세요. 등이 족사죠? 얘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앞에 명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 and 다음에 지금 부사가 있네? 그럼 이 and는 뭐 나열입니까? 부사랑? 부사 나열이겠죠 뭐. 예? 그러면 얘랑 얘가 나열되겠죠 지금. 모양은 좀 다르지만 둘 다 부사입니다. 그죠? 됐나요? 그러면 두 명이서 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푹 부딪히는 겁니다. 씨발 이게 아니고. 예? 그리고 뭐라? 자, without any motive. 어떤 동기도 없습니다. 어떤 동기든 whatsoever 뭐든지 간에 없어요. 그냥 우연히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 부딪혔다는 얘기는 행위가 발생됐잖아요. 내가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아니죠. 저 새끼 부딪혀야지. 언제 지나가는지 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부딪히는 건 뭐다? 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랍니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읽을까요? 보기 봐도 돼요? 어차피 지 맘대로 할 거면서. 자, 보세요. 걸러내셔야 돼요. 보세요. 어떤 문제인데, 자, 이미테이션은 모방하는 거죠. 모방의 문제입니다. 뭐 없이? without any understanding. 아무런 이해도 없이 뭐다? 모방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 2번. 자, limitation 한계죠. 전치사죠. 전치사 하면 이렇게 ing가 올 수 있잖아요. define은 뭔가를 정의내리라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가 ing가 됐네요. 누구 와야 돼? 목적 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면 되죠. 주관적인 의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도리도리 해주시면 돼요. 말하기 힘드시면. 예, 이제 모든 희망을 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뭐 대답을 해줄 거라는 그런 희망 다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뚝합니다. 그나마 희한하게 대구가 그렇습니다. 대구도 경상도 지금 부산도 경상도 제가
이틀 전에 부산 가서 강의하고 왔거든요. 똑같은 강의를. 아, 빡셉니다, 영상.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웃길 수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중요성인데 understand 타동사 ing죠. 뭐의 중요성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성입니다. 교수님 이거 똑같이 지금 understanding인데 얘랑 얘가 왜 다릅니까 지금? 1번에서 understanding은 명사입니다. 이해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타동사 ing고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거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네, 그런 차이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거 보셔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지. 내가 읽다가 딴 데 안 빠집니다. 그냥 멍 때리면 딴 데 빠집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오면 되는데 오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 4번 볼게요. 주관적인 의미. as 뭡니까? as 전치사입니까? 접사입니까? 동사 없죠? 그러면 필수 요건으로서의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뭐에 있어서? 사회적인 행동에 있어서. 정답 될까요? 되겠네. 필기하시죠. 자, 필기를 알록달록하게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 필기구 너무 가난하면 안 돼요. 혹시 볼펜 살 때 오십시오 저한테. 예. 한 개만 사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색깔 고르시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